2024년 부동산 강제 경매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부동산 경매 권리 분석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근저당권, 그다음에 경매 개시 결정, 그다음에 가압류 등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같이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경매의 주요 등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 첫째, 근저당권 등기입니다. 여기서 근저당권이란 담보 부동산이 경매되는 경우에 낙찰대금 중 일정 금액까지 일반 채권자에 비해서 우선적으로 지급받아 채권 변제에 사용하라는 권리입니다. 보통 채무자가 대출금을 장기간 한 3개월, 보통 한 3개월 이상인데요. 장기간 연체하거나 법인 채무자가 부도나 파산이 발생하면은 채권자는 담보부동산에 대해서 경매를 신청하고 낙찰 대금으로부터 근저당권의 등기 순위에 따라 배당금을 수령하여 연체 대출금을 회수하게 되겠습니다. 경매 절차에서의 근저당권의 역할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부동산이 경매 절차에서 매각되면 낙찰되면 낙찰이죠. 경매 대상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모든 근저당권은 소멸합니다. 이 소멸 원칙은 설정 순위하고 무관하고요. 그다음에 근저당권이 여러 개이거나 또는 근저당권 설정 후에 부동산 소유권이 변경되더라도 모두 소멸합니다. 소멸 이후에는 낙찰대금에서 순위에 따른 배당금을 받는 권리를 변경이 됩니다. 두 번째, 말소되는 근저당권 이후에 설정된 등기,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기된 임차권, 가등기, 가처분, 판매권 되겠습니다. 이것도 함께 소멸합니다. 물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측면에서 본다면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 취득일이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늦으면 동대항력도 소멸합니다. 요거는 워낙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워낙 중요한 주제이니까 제가 따로 해당 챕터를 만들어 가지고 뒤에 상세하게 설명을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자세하게 이 대항력과 등기 그 순위 우열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소되는 근저당권 후에 설정된 등기와 특별법상의 대항력은 왜 말소가 되는 걸까요? 요거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담보부동산의 교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소멸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담보물의 교환 가치는 뭘까요? 담보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은행은 담보부동산이 경매나 공매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등기된 근저당권의 설정 최고액까지는 타 채권자에 비해 우선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을 합니다. 이 권리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보장이란 어, 경매나 공매에서 담보 부동산이 시세대로 낙찰되어야 하며 단 여기서 이제 경제적 환경 변화로 시세가 하락하는 리스크는 은행이 부담을 합니다. 시세대로 낙찰되기 위해서 낙찰받는 사람은 낙찰 후에 경매부동산의 등기부에서 모든 등기가 소멸되고 임차인의 대항력이 소멸된 깨끗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제가 경매에서 부동산을
낙찰을 받는다. 그렇다면 낙찰받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원하는 게 희망사항이 뭘까요? 내가 낙찰받고 나면은 낙찰받은 이후에 제가 잔금을 다 납부하게 되면은 그 경매대상 부동산의 등기부에 올라와 있는 모든 어, 등기, 뭐 근저당권이 될 수도 있고 압류가 될 수도 있고 가압류가 될 수도 있고 뭐 가등기 가처분 이런 모든 등기가 소멸이 돼야지 제가 제대로 된 금액으로 낙찰을 받겠죠. 만약에 그런 등기가 소멸이 안 된다면은 제가 낙찰받은 이후에 일일이 하나씩 쫓아다니면서 제가 돈을 주고 해당 등기를 말소시켜야 되니까 그렇다면은 저는 어, 경, 경매 절차에서 그 부동산을 갖다가 비싼 값을 주고 살 이유가 전혀 없겠죠. 그러니까 이 이러한 권리가 보장된다는 게 결국은 교환 가치, 교환 가치가 유지가 된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뒤에 계속 중첩적으로 제가 다시 설명을 해 놨으니까, 일단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글자 그대로 일단 액면대로 한번 계속 몇 번 리마인드를 해 보시고요.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상기에서 시세를 담보부동산의 교환가치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 교환가치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근저당금보다 늦은 모든 등기는 경매 절차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방금 설명드린 그런 내용이죠. 즉, 근저당권 설정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등기 및 임차인의 대항력은 모두 소멸됨을 의미합니다. 뒤에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시 2를 보겠습니다. 김땡땡 씨는 회사 운영자금을 대출받기 위해서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시가 15억의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땡땡 은행으로부터 10억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그러면은 땡땡 은행은 담보부동산의 교환 가치를 15억 원으로 보았고 아래와 같이 아파트 등기부에 12억 원의 근저당권을 등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만약에 담보 아파트가 경매될 경우 은행은 낙찰 금액에서 12억 원, 이 12억 원이라는 것은 대출금과 약정이자와 연체이자의 합계가 되겠습니다. 12억 원까지는 하채권자에 비해서 우선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요거를 등기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어, 등기부의 갑구와 을금만 간단하게 제가 한번 따와 봤습니다. 요거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리죠. 자, 어, 수혜자는 김땡땡 씨고요. 김땡땡 씨가 땡땡은행으로부터 10억 원을 대출을 받았고 땡땡은행은 어, 김땡땡 씨가 소유하고 있는 요 아파트의 등기부에 12억 원의 채권 채무액으로 근저당권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와도 땡땡은행은 김땡땡 씨에게 10억 원의 대출금을 지급을 했겠죠.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후 김땡땡 씨의 재정 형편이 악화돼서 아파트를 이땡땡 씨에게 8억 원의 전세를 줬고 이땡땡 씨가 전세권을 등기하면 아래와 같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다 내려오고요. 근저당권 설정된 이후에 이땡땡 씨가 전세권자를 이땡땡 씨로 하는 전세권이 설정이 됐고요. 전세권의 금액은 8억 원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상기 사례에서 아파트가 경매될 경우 법은 먼저 근저당권을 등기한 은행의 권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즉, 최초
근저당권이 등기되었을 당시 은행이 생각한 담보물의 교환 가치 15억 원을 훼손시키지 않기 위해서 근저당권 이후의 등기는 그 경매로 모두 소멸이 됩니다. 제가 앞장에서 설명드렸던 그 내용이죠. 낙찰자는 모든 등기가 말소된 깨끗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어야지만 그 담보물의 이 아파트의 시세인 15억을 기꺼이 지불하고 낙찰을 받겠죠. 만약에 어, 이런 전세권 등기가 살아남는다면 이 낙찰받는 사람은 이거를 절대 15억 원에 낙찰을 받을 일이 없겠죠. 이 경우에 만약에 전세권 등기가 살아남는다면 나중에 전세권자에게 8억 원을 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입찰자는 15억이 아닌 7억 원에 입찰을 할 것입니다. 이는 당초 은행이 생각한 교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발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교환 가치의 핵심이, 요 개념이 교환 가치의 핵심이고요. 그다음에 경매 절차에서 등기 순위를 갖다 권리 분석하는 데 있어서 큰 줄기를 이루는 그런 핵심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전에요. 여기서 전세권이 아닌 만약에 지상권, 지역권, 임차권, 가등기, 가처분, 환매권이 등기되었더라도 결과는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주택 임차인이나 상가 임차인의 대항력 취득 일자가 늦을 경우에는 대항력은 소멸합니다. 물론 여기 이 케이스는 아파트를 제가 전제로 했기 때문에 지상권이나 지역권이나 이런 거는 생길 여지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아파트가 아닌 토지라고 한다면 지상권이나 지역권도 충분히 생길 수 있는 거고요. 그것도 다 그런 경우에도 이 똑같은 로직으로 이 권리 분석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가등기나 가처분은 이게 을구가 아닌 이제 갑구에 들어가는 것이긴 하지만 기본 개념은 똑같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요거는 뭐 지상권, 지역권, 그다음에 가등기, 가처분, 임차권, 환매권 이런 거는 제가 뒤에 따로 챕터를 만들어 놨으니까 그때 어, 다시 한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 상태에서 근저당권과 이제 전세권이 설정된 상태가 되겠죠. 아, 김땡땡 씨의 채권자인 이갑수 씨가 이 아파트를 강제경매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경매 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요 등기가 하나 새로 생기게 됩니다. 법원에서 어, 이갑수 씨의 경매 신청을 갖다가 받아들이면서 해당 아파트 등기부에 요 강제경매 개시 결정 등기를 집어넣게 되겠죠. 여러분들이 경매 시장에서 참여를 하시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어, 이 맞닥뜨리시는 등기는 그러니까 그 경매 대상 부동산의 등기는 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 상태에서 우리 눈에 띄게 될 겁니다. 경매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어, 낙찰 전에 처음 접하시는 등기가 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 상태에서 요 등기를 가지고서 갑구와 을구의 요 등기 권리 내용을 분석을 해가지고서 경매 이후에 살아남을 등기와 그다음에 경매 절차에서 내가 낙찰받은 이후에 잔금을 납부했을 때 아, 소멸될 등기, 즉 소멸돼서 없어질 등기와 잔금 납부에도 살아남을 등기, 즉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는 등기를 구별해내는 것이 일단
1차적으로 권리 분석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아, 처음 접하실 때는 좀 낯설고 힘드실지 몰라도 뒤에 제가 많은 사례를 넣어놨으니까요. 저랑 같이 계속 진행을 해보시면은 큰 무리 없이 어,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단계 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경매가 개시가 된 이후에 박이남 씨라는 분이 요 낙찰을 받았습니다. 낙찰을 받고 소유권을 취득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요 밑에 등기로 되는데, 자, 먼저 그 제가 2페이지 내용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2페이지 내용에 근저당권이 있죠. 근저당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의 경매가 이루어질 때, 경매가 진행됐을 때 권리관계가 어떻게 변동되는지를 변동되는지가 여기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첫째, 부동산이 경매 절차에서 낙찰되면 경매 대상 부동산에 설정되는 모든 근저당권을 소멸한다. 그다음에 말소되는 근저당권 이후에 설정된 등기는 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기된 임차권, 가등기, 가처분, 판매권, 전세권이 있네요. 이것도 함께 소멸한다. 그다음에 뭐 부가적으로 특별법상의 태양력도 소멸한다. 이 내용을 염두에 두시고 해당 다시 한번 저희 강의 내용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 일단 근저당권 얘기가 있었죠. 자, 근저당권은 어떻게 된다고 앞에 있었죠? 모두 소멸한다는 걸로 돼 있죠. 그렇다면 요거는 없어지게 되겠죠. 그다음에 근저당권 이후에 설정된 등기 뭐가 있을까요? 여기서는 전세권이 있네요. 전세권 등기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같이 저당권이 말소된과 동시에 같이 소멸한다. 그다음에 을구가 있는데 갑구에 보니까 강제경매 기시결정 등기가 있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아직 안 배웠는데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인데 요것도 요 강제경매 개시결정 등기도 낙찰돼서 소유권 낙찰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은 요것도 말소되는 등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으로 내려오시면은 낙찰 이후에 잔금을 납부한 박이남 씨는 이러한 등기를 이러한 등기가 된 부동산을 취득을 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근저당권은 말소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근저당권 이후에 설정된 전세권 등기도 말소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등기에서는 이런 등기가 말소가 되면은 그 말소가 된 왜 말소를 시켰는지, 무슨 근거로 말소를 시켰는지를 등기에 항상 필히 표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 등기에 보면은, 어, 1번 근저당권과 2번 전세권 등기는 말소가 됐는데, 등기 원인은 그 말소를 시킨 원인은 무엇이냐? 2020년 4월 3일 강제 경매로 인한 매각,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결국은 경매에서 2020년 4월 3일자 매각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매각이라는 거는 매각 플러스 잔금 납부를 말하는 겁니다. 매각이 됐기 때문에 1번 등기와 2번 등기가 소멸했다는 내용의 요 등기부 을구에 등기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갑구의 등기도 있는데 요거는 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 여기서 보시면은 소유권 이전이 있는데 박이남 씨가 낙찰을 받았죠. 박이남 씨의 소유권이 여기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똑같이 등기 원인으로 2020년 4월 3일 강제 경매로 인한 매각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강제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말소가 됐는데 그 말소된 원인을 이렇게 똑같이 적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앞 페이지에서 아직 안 배운 내용인데, 이번에 등기부를 구성하다 보니까 뭐 어쩔 수 없이 표시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표시를 해놨는데, 바로 다음 챕터에, 다음 시간에 제가 강의를 해드릴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아, 그다음에 다음 사례 또 하나 보겠습니다. 자, 예시 2번이 되겠습니다. 김땡땡 씨는 회사 운영 자금을 대출받기 위해서 본인 소유의 시가 10억 원의 아파트 이땡땡 씨가 8억 원의 전세를 이미 살고 있습니다. 요거를 담보로 제공하고 땡땡은행으로부터 4억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땡땡은행은 담보부동산의 가치, 교환 가치를 7억으로 보았습니다. 이 7억으로 본 이유는 15억이라는 시가에서 전세보증금 8억을 차감을 한 차액인 7억 원을 은행이 어, 취할 수 있는 담보부동산의 가치로 본 거죠. 그러니까 시가는 15억이라고 하더라도 8억 원의 전세권이 설정이 돼 있다 보니까 그렇다면 그 차액은 당연히 15억에서 8억을 뺀 7억이 그 부동산의 시가, 즉 교환 가치로 보는 게 당연하겠죠. 이 경우에 아파트의 어, 등기부에는 5억 원의 근저당권을 은행은 설정을 합니다. 아래에 보겠습니다. 자, 소유자는 김땡땡 씨고요. 이미 이 땡땡 씨가 8억 원의 전세권을 설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요거를 땡땡 은행에다가 담보를 제공을 하니까 은행은 4억 원을 김땡땡 씨에게 대출해 준 거고요. 대출해 주기 전에 은행은 5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을 해 놓은 겁니다. 여기 앞의 경우에는 전세권이 뒤에 나왔지만 이 경우에는 전세권이 먼저 앞에 나오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 채권자 이갑수 씨가 강제경매 신청에 따라서 경매가 개시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김땡땡 씨의 신용이 매우 악화된 결과가 되겠죠. 이 경우 등기를 보겠습니다. 전세권과 근저당권은 위에 설정되어 있던 내용과 동일하고요. 어, 2번, 갑구 2번 등기로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새로 들어와 있습니다. 아, 앞, 앞의 케이스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맞닥뜨리게 되는 경매 대상 부동산의 등기부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여러분이 어, 이 부동산을 경매 시장에서 만나게 되실 겁니다. 경매 개시 결정이 떨어져야지만 우리들이 그 부동산의 경매 개시 결정 사실을 인지할 수가 있으니까요.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상기 사례. 전세권자가 요거는 이제 전세권자가 전세계약의 존속을 원할 경우입니다. 상기 사례에서 아파트가 경매될 경우 입찰자는 전세권을 승계하는 것을 전제로 입찰을 할 것입니다. 요때는 시세가 15억이기 때문에 전세보증금 8억을 제외한 7억 원을 정상적인 입찰가로 예상할 것입니다. 이는 근저당권자의 이익도 보호되는 결과이고요. 이 경우에는 근저당권자도 담보부동산의 교환 가치를 7억 원으로 평가를 한 상태입니다. 왜인지 아시겠죠?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선순위 전세권 8억이 이미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파트 전체 시가 15억 원을 교환 가치로 봐줄 수는 없는 거고
시가 15억 원에서 전세보증금 8억만큼을 뺀 7억이 그 아파트의 교환 가치가 된다고 앞에서 설명을 제가 드렸습니다. 이때 등기 내용을 보겠습니다. 아, 강제 전세권이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근저 근저당권은 말소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3번에는 근저당권을 말소시킨 그 원인이 여기 표시가 되어 있고요. 요 상태에서 아까 봤었던 다시 그 2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말소되는 근저당권 이후에 설정된 요러한 등기들은 소멸한다고 되어 있죠. 그렇다면은 말소되는 근저당권 이후에 설정이 된 것이 아닌 말소되는 근저당권 이전에 설정된 등기는 소멸되지 않는다가 되겠죠. 역설적으로. 그 내용이 뒤에 보시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근저당권은 소멸했을지라도 전세권은 그대로 존속이 돼 있습니다. 낙찰자는 말 그대로 이 전세권 8억을 떠안고서 이 부동산을 낙찰받은 것입니다. 그다음에 갑구의 이 내용은 뒤에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했으니까 그때 다시 한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낙찰에 따른 등기를 하게 되는데 첫째, 낙찰자 앞으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습니다. 요 등기가 됩니다. 박인남 씨가 낙찰을 받고 대금을 다 납부했으니까 요분 앞으로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거고요. 경매 부동산의 모든 근저당권은 말소가 됩니다. 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요 내용이죠. 요것도 소멸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경우에는 전세권이 근저당권보다 먼저 등기되었으므로 전세권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뒤에서 제가 어, 뒷 챕터에서 설명을 드릴 건데 만약에 이 경우에 전세권자가 자기도 이 부동산 이제 더 이상 관심 없다. 징글징글 맞다. 경매 들어간 부동산에 기분 나빠서 더 이상 살기 싫다. 뭐 이런 이런 사유들로 인해서 나도 나도 전세 계약을 갖다 해지하고 싶다. 이 경매 절차에서 경매 절차를 통해서 나도 빠질란다. 하는 그런 음, 결심이 쓴다면은 전세권자는 이 상황에서 배당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요 등기도 이제 말소가 되는데 일단은 지금 강의에서는 전세권은 뭐 잔존하는 걸로 전세 계약을 유지시키는 걸로 지금 가정을 했기 때문에 일단 살아남게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그다음에 흥미진진한 그런 내용을 준비했으니까 다음 시간에도 계속 제 강의를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